한국 지하철도 뻔할 거야. 선진국들도 오줌 찌린내 악취로 코가 썩을 지경인데 하물며 이 조그만 나라가 별 수 있겠어? 난 기대 안 할 거야. 여기 프랑스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학을 뗀 여성이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로 활동 중인 제시카 씨의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제시카입니다. 제 방송은 각국의 문화, 경제, 그리고 특색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의 장점을 소개하고 미국과 유럽의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해 보려 합니다. 얼마 전 한국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니 이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우선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 대중교통의 우수성을 제 방송을 통해 알릴 예정이지만 먼저 지금까지 경험한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예술의 도시, 멋진 음식과 사람들, 화려한 건축물, 에펠탑 등이 연상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오니까요. 우선 지하철로 내려가기도 전에 마치 바닷가의 생선 가게나 소금 공장에 온 것처럼 짠내가 아주 진하게 풍겨옵니다. 수십 년 동안 벽과 선로에 오줌을 누워 암모니아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숙성된 포도주처럼 더욱 진해지는 홍어 냄새가 온 사방에 코를 막을 정도로 혼미하게 납니다. 저는 프랑스 지하철을 처음 경험했을 때 오줌, 똥, 쓰레기 냄새가 섞인 독특한 냄새로 안면이 마비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제 친구가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서울 지하철에 들어서며 한 말을 전해드릴게요. 지하철역이 너무 깨끗해서 쓰레기는커녕 소변 냄새조차 나지 않아 화장실에서도 햄버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차가 움직이는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전광판과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간식 자판기를 신기하게 아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는 고개를 흔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프랑스 친구는 교통카드로 음료부터 간식 식사까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스템에 대단히 쇼킹했다고 했어요. 또한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역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담배꽁초가 곳곳에 버려져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금연방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어 경찰의 순찰이 줄어들면 플랫폼이나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흡연율이 높은 편으로 2022년 기준으로 25.5%의 세계 흡연율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꼴초 나라거든요. 지금부터 한국 지하철이 왜 외국인에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지 제가 몇 개국을 다녀본 경험으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프랑스 지하철은 청소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벽에 기대거나 만졌을 때 먼지가 잔뜩 묻어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파리 지하철이 더러움과 악취로 악명 높은 것은 기본이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일도 흔한데요. 어떤 곳은 구석진 곳에 누군가 대변을 쌌는데 그 똥이 말라서 똥파리가 몰려있는 상황을 보고 머리끝이 쭈뼛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지하철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시설 개선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역에는 에어컨이 없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드물거든요. 저는 예전에 프랑스 친구에게 왜 이렇게 지하철이 온통 화장실 냄새로 가득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는 살짝 웃으며 파리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급하면 남자들은 벽 보고 갈겨버린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럼 여자들은 급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물으니 친구는 웃으며 알아서 상상에 맡긴다며 말을 흐리더군요. 사실 나중에 뉴욕 지하철도 언급을 하겠지만 프랑스 지하철처럼 만만치 않게 낙후되고 냄새나고 쓰레기가 많아요. 반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 지하철 내부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닥과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 그리고 모든 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역마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프랑스는
파리 지하철과 광역급행 열차의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하는 계획이 있지만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해요. 일부 역에서는 가동 중이지만 대부분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전역의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이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더디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앞둔 나라에서 저렇게 만사태평으로 있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하긴 프랑스는 식사 시간만 무려 3시간 정도 보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성격이 느긋하고 별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한국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이렇게 느긋하고 천천히 하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시민들이 난리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점심을 3시간 동안 먹는다면 회사에서 해고될 거라고 하네요. 그럴 리가 없죠. 식사 시간은 보통 1시간이고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레이저로 쏴버릴 것 같아요. 한국은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오는 나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분 이내에 식사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지하철은 에어컨이 없어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냉난방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이야 워낙 추우니까 옷을 많이 입고 마스크를 쓰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죠. 하지만 여름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습도와 지독한 고온이 시작되면 땀이 흐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땀 냄새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악취라고 하는데 온도가 최정점에 있는 한여름에 북적이는 사람들과 땀을 흘리며 밀폐된 공간에서 있다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여름에 프랑스에 갔다가 엄청 더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채를 사용해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유일한 통풍구는 상단의 작은 유리뿐이라서 여름은 지옥철이 맞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여름은 냄새가 더 심하죠. 정말 예술과 문화의 도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프랑스 지하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언급한 세계 최강대국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뉴욕은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인구와 회사, 많은 인프라를 갖췄지만 역시 프랑스 지하철 이상가는 엄청난 냄새의 지하철이 있어요. 우선 뉴욕 지하철은 그 역사와 넓은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형편없는 지하철에 바로 팩폭으로 말해볼게요. 먼저 뉴욕 지하철의 냄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우선 대부분, 아니 승객들 전부가 지하철의 냄새와 쓰레기, 낡은 내부 시설에 대해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열차와 역 내에서 오랫동안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거든요.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습기와 높은 기온이 결합되어 지하철 내부에서 악취가 매우 심해요. 이 냄새가 어느 정도냐 하면 종종 쓰레기 더미, 음식물 쓰레기, 때로는 화장실의 똥 오줌 냄새와 섞여 승객들이 완전히 넋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지하철 내부의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열차 내부나 승강장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뉴욕 지하철의 청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저 역시도 뉴욕 지하철에서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문제는 버리는 사람이나 그걸 보고 아무렇지 않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부 곳곳에 버려진 종이컵, 신문지, 음료수병 완전히 청소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내며 이는 뉴욕시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판을 해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신기하죠. 아마도 무슨 말을 해도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뉴욕 지하철의 내부 시설은 많은 부분에서 낡고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역과 열차들이 수십 년 동안 큰 개선 보수 없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에서는 종종 고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가 흔해요. 안 그래도 냄새가 심한데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1시간을 타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경험도 있었거든요. 일부 역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노약자나 장애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뉴욕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지하철의 일부 구간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약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셀룰러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열차가 터널로 이동할 때는 서비스가 중단되며 이는 통근이나 통학하는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예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야 불편해도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지금 시대는 휴대폰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기한 건 개선은 절대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잠깐 한눈이라고 팔면 그냥 물건이 없어져 버려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물건도 지키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처럼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고 훔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심한다면 입고 있는 옷 외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문제들은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고 끔찍한 지옥철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뉴욕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필요한 개선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 언제 개선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범죄 예방과 시설 개선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만 그 효과는 항상 만족스럽지 않고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 영국 지하철도 만만치 않게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지치게 해요. 런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1860년대에서 1870년대에 설계된 이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기본적인 구조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매우 협소하고 에어컨 시설이 없으며 환기구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과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폭염이 시작되면 지하철은 사우나를 방불케 해요. 왜냐하면 런던 지하철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이로 인해 폭염 시 열차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질식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폭염 동안 실내 온도가 섭씨 35.4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우 무더운데 창문은 없고 땀은 줄줄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구나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냄새가 나잖아요. 담배 냄새, 지저분한 냄새, 땀 냄새, 머리 떡지는 냄새, 입냄새, 정말 최악의 구린 냄새가 골고루 섞여서 높은 온도와 만나면 불쾌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름에 런던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정말 지하철로 이동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런던 지하철은 또한 청결 문제도 심각하며 지하철 내부에서는 쓰레기와 낙서가 흔히 보여요. 테이크아웃 음식 냄새와 쓰레기를 방치하는 일이 잦으며 일부 승객들은 발을 좌석에 올려두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는 런던 지하철의 체계적인 관리 부족을 반영합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런던 지하철은 지속적인 보수 작업으로 인해 자주 문을 닫으며 연착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이 때문에 런던 라인은 멍청한 열차라고도 불리며 워털루 시티 라인은 물 새는 문제로 드레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심지어 영국 지하철에서 처음으로 쥐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자주 보니까 익숙이 될 정도로 내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지하철 시설은 아주 낙후되었으며 특히 외곽 지역에서는 운임비가 더욱 비싸 런던 중심부의 2배에 달하도록 비쌉니다. 런던 지하철은 비싼 요금 체계와 서비스 수준의 불일치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만이 가득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국의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하는 한국 지하철을 경험해본 외국인으로서 보고 느낀 그대로의 느낌을 말해볼게요. 우선 한국에서 지하철이라는 느낌은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아닌 매우 밝고 너무나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특히 제가 서울에서 타본 지하철 통로는 쇼핑몰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지하철을 타러 가는 건지 쇼핑하러 온 건지 헷갈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99%가 지하철 티켓 없이 교통카드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티켓을 끊고 지하철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내려가는 계단이나 올라가는 계단, 둘 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필수로 다 있었어요. 신기한 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갈 때도 빨리 올라가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한쪽 부분을 비워두고 차례로 올라가는 게 솔직히 매우 신기했어요. 한국 지하철의 청결함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과 벽면은 물론 열차 내부까지 깨끗이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는 최근에 이용한 런던 지하철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일부 역과 열차에서 쓰레기가 바닥에 쌓여 있거나 낙서가 벽에 가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파리 지하철이나 뉴욕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곳곳에 아주 청결하고 시설이 좋은 화장실이 있어서 아무 곳에 오줌을 갈겨버리는 행위가 없는 것 같아서 암모니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곳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역마다 설치된 첨단 안전장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승객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며 이는 뉴욕이나 많은 유럽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시설이거든요. 특히 뉴욕은 상상하기도 힘든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인상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열차는 정시에 도착하고 출발하며 이용객들은 각 열차의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어 계획에 맞춰 이동하기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는 파리나 로마 지하철에서 종종 경험하는 불규칙한 운행과 대조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조금 일찍 나가는데도 연착이 되거나 밥 먹듯이 지연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냥 상대에게 민폐 끼치고 약속 시간도 안 지키는 신용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적어도 한국 지하철은 지연이나 고장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99% 없을 것 같아요. 서울 지하철을 곰곰이 살펴보며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와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행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왜 한 번씩 우울증이나 괴로운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면 지하철이 들어올 때 뛰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사고는 종종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스크린 도어는 자살과 안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지하철의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같이 한국을 방문한 친구는 지하도내에서 불빛으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나와서 정말 시원하다고 한국 지하철을 칭찬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뉴욕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지하철의 일부 구간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약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셀룰러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열차가 터널로 이동할 때는 서비스가 중단되거든요. 이는 통근이나 통학하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한국은 예외죠. 인터넷 접속은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IT 강국답게 지하철에서도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지하철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아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강제로 책을 읽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역과 구간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이 일상이기에 데이터가 안 터진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지하철에 완벽한 통신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완벽한 시설을 보고 예전 뉴욕의 한 기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죽어도 서울 지하철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극찬한 바 있었거든요. 저는 또 하나 지하철 좌석을 보며 시민의식이 놀랍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의 경우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일반석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전 방문했던 싱가포르에는 노약자석이 단 한 자리뿐이었거든요. 이는 임산부, 장애인, 노인을 위한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한 것 같았어요. 반면 체코는 특별한 좌석 지정 없이 모든 좌석을 일반석으로 운영하는 걸 봤었거든요. 지하철의 냉방 시스템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은 추위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 양냉방칸이 있었어요. 이는 일반 냉방칸보다 덜 시원하여
승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칸을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하는 시스템인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온도 차이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승객들을 배려하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분명 다른 나라들이 본받고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이 되는 혁기적인 시스템으로 매우 편리하고 요금도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글로벌 위상도에 맞게 외국인이 많이 여행을 오니 각국의 표지판과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이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편리함과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지하철에서 버스로 무료 환승이 가능하고 모든 정류장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겨울에 온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지하철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을 많이 다녀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지하철은 시설 청결 상태, 정확성, 안정성, 쾌적함, 편리함, 치안 모든 부분에서 최고 만점을 부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서울 지하철을 주요 명소로 꼽는다고 하길래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그깟 지하철 시설과 열차가 무슨 관광 명소라고 생각하냐며 적당히 자랑질해라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을 방문하면 꼭 경험해야 하는 게 지하철이고 반드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한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1863년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되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 한국은 조선시대로 고종이라는 왕이 즉위한 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 한국이라면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런던보다 훨씬 먼저 지하철에서 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기술 수용이 많이 늦었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난 혁신을 하는 곳이 한국인 것 같아요.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기술의 끝을 보여줄까요? 저도 많이 궁금하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